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예보됐던 비는 내리지 않은 지역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자외선은 그리 강하지 않겠지만 기온이 높게 치솟겠습니다. 송예림 기상기사입니다. 네, 장마 전선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어젯밤 경북 동해안에 강한 비는커녕 비가 아예 오지 않은 지역도 있었는데요. 비는 이렇게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에만 약하게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비 예보도 없고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경주만 높겠고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맑은 날 흔하지 않게 자외선도 그리 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높게 오르겠는데요. 한낮에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은 모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6도고요. 그 밖의 지방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만 많은 하늘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26도, 독도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에 동해 남부 해상에만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년 전 염전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을 계기로 전국 일제 조사가 이루어져 인권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울진의 한 농촌에서 이장이 장애인을 데려다 40년 가까이 일을 시켜 노동 착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체장애 1등급인 53살 박모 씨.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2달 전 현재 장애인 시설로 거처를 옮긴 뒤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박 씨는 10살 남짓 때부터 울진군 북면의 한 마을에 의탁됐는데 자신을 키워준 이장집 농사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농한기에는 공사판 막노동까지 했다고 마을 주민은 털어놓습니다. 좀 쉴 틈이 있으면 밖에 노가다를 하러 간다든가 다른 동네에 일을 도와주러 간다든가. 심지어 기초 생계급여와 주거비 등 월 81만 원에 이르는 정부 수급비까지 후견인인 이장 부부가 관리해 왔습니다.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이 구축된 2010년 이전은 파악하기 어려워 제외하더라도 이후부터 지급된 정부 수급비는 4,800만 원. 이장은 월 10만 원짜리 정기적금을 23개월 동안 넣어주고 의식주 비용을 제하면 남은 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없다리. 반찬 다 사고 옷 다 사고 한 개를 없다리. 의식주는 열악했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합니다. 방에서 옷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냄새가 정말 코를 찌를 정도로 찌른내 비슷한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먹을 걸 넉넉히 달라고 말하면 돌아온 건 핀잔뿐이었습니다. 밤문에 차나비 잔소 반찬도 다 쏟아붓고 마을을 처먹고 사는 여 마을에 붙어있는 보따리사가 나가쁘지 마을에 여기 있는. 경찰은 2년 전 장애인 인권단체와 실태 조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궁금해서 저희가 전화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여쭙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잘 해결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몰랐죠. 합동조사에 참여한 울진군도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가 최근에야 박 씨를 시설로 안내한 것입니다. 이장은 5월 27일, 그러니까 박 씨가 시설로 옮긴 지 한 달 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착취라며 문제시되자 오래전부터 박 씨 몫이었던 공시지가 기준 570만 원짜리 토지 3,000제곱미터를 이전해 줬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은 박 씨가 지체 장애인이어서 등기 이전이 쉽지 않아 최근에야 마무리됐고 가족처럼 살아 착취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농업인재 양성 전문기관인 경북농민사관학교가 10년 만에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 20개 교육협력기관이 참여해 지금까지 12,000여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으로 억대 분홍과 6차 산업 활성화 등 생산 기반 안정화와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는 올해 62개 과정에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최고 경쟁률은 5.9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식재료 품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농업 활성화와 학교급식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대형 수도관이 터지면서 인근 농가와 농경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농사를 접어야 할 정도로 큰 피해가 났지만 관계기관의 보상 대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농가. 논두렁을 타고 들어온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비닐하우스 전체가 물바다로 변합니다. 오이와 고추 모종이 배처럼 둥둥 떠내려갑니다. 지난 6일 저녁 8시쯤 농가 옆 도로에 매설돼 있는 직경 1.3m의 대형 노후 수도관이 터진 겁니다. 침수로 인해 흙탕물을 뒤집어 쓴 농작물들은 썩거나 갈라지면서 상품 가치가 훼손됐습니다. 사람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대파와 오이, 들깨 모종 등 하우스 10개 동이 잠겨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침수가 한 20시간 이상 물이 잠겨 있기 때문에 저 앞으로의 성장 과정이 어떻게 장담도 못하고 그 생산이 원래 통상적으로 채소 종류는 물이 침수가 되면 그 상품성이 아예 안 된다고. 대형 수도관에서 터져나온 물폭탄에 15,000여 제곱미터의 사과밭과 나무 2천여 그루도 침수됐습니다. 앞으로 이거 병이라든가 뿌리라든가 이 성장에 농가로서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걱정이 뿌듯하게 많이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천댐에서 안개댐으로 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35년 된 배관의 이음 부분이 낡아 파손됐다며 2시간 만에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절차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후 배관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배관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관계기관과 농민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최근 잦은 비로 포항 시민의 상수원인 이마댐의 저수율이 크게 높아져 한동안 물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이마댐의 저수율은 47.6%로 지난해 같은 시기 29.2%보다 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이마댐 저수율이 지금처럼 높아진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식수 중 3분의 1을 이마댐에서 공급받는 포항시는 상당 기간 물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청송군은 제주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되고자 수년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최종 관문격인 유네스코 측의 현장 실사가 지금 청송에서 진행 중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찍혀 있는 신성리 공룡 발자국 화석지를 유네스코 실사단이 유심히 살펴봅니다.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의 유산으로 해안이 아닌 내륙에서 더군다나 단일 지층면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위원들도 높이 평가합니다. Small finding on dinosaurs usually bring people to geology. It is a very nice site. Education value in the popularization to the public. 지질공원 시범 초등학교에서는 화산 분출 수업이 한창입니다. 화산 분화로 생성된 주황산의 역사를 배우고 20곳이 넘는 청송의 지질 명소들을 찾아 체험 학습을 가집니다. 살아있는 지질 교육입니다. 청송군은 국가지질공원 지정 이전인 지난 2011년부터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목표로 준비해왔습니다. 지질 관광을 위한 해설사 양성은 물론 학생과 주민 교육에 힘썼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 지속 가능한 개발에 무게를 두는 유네스코 측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또 지역민을 참여시키고 또 관광업체와 또 우리 해설사들을 연결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올해 세계 지질공원 신청 대상은 13개국 19곳, 총송이 25개 등재 기준의 상당 부분 부합하고 유네스코가 한 개국당 2~3곳 정도를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 이번 현장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예비 인증과 내년 4월 최종 인증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창단 후 처음으로 꼴찌로 떨어졌던 삼성 라이온즈는 어제 포항 홈 경기에서 꼴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경기 초반 롯데에 3대0으로 밀렸지만 3회 말 롯데 선발 노경은의 난조와 실책을 틈타 균형을 맞추고 4회 말 우동균의 결승 솔로포로 역전에 성공한 뒤 점수를 보태 8대4로 승리했습니다. 삼성은 KT 위즈와 한화를 제치고 10위에서 8위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은 최근 4년간 포항에서 8할이 넘는 승률을 보이고 있어 이번 시즌 포항에서 열리는 마지막 3연전 가운데 남은 2경기도 주목됩니다.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은 뒤 잊지도 않은 객실 영상이 있다며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사기에 넘어가 돈을 보낸 피해자는 없었지만 일부 피해자들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모텔 주차장. 한 남성이 통화를 하는 척 배회하다가 차량 앞유리에 남겨진 전화번호를 찍습니다. 20살 이모 씨 등 8명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광고를 본 뒤 대구와 부산 등지 모텔을 돌며 모텔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전화번호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들이 확보한 정보를 팔아넘긴 곳은 중국의 피싱 조직. 중국 조직은 모텔 객실 동영상을 확인하라며 악성 코드가 담긴 메시지를 12명에게 보낸 뒤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빼냈습니다. 모텔 방에서 촬영했다는 동영상은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이들은 가족의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런 내용이든 뭐 대화 안 되지 뭐. 내가 이게 지금 따끈따끈한 게 올라왔을 땐 원본이지. 이거 걸고 돌았으면 그게 얘기가 되나요 이게? 원하시는 게 안 돼요. 돈을 줘야지 돈을. 예. 300만 원만 보내 300만 원. 피해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해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는 사진이 가족에게 공개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음란 화상 채팅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봄캠 피싱에서 진화한 신종 피싱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중국 피싱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실행 파일을 다운받거나 인터넷 파일 주소 URL을 클릭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북 일부 지역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정의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경상북도와 도의회에 단호한 입장을 주문했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사드 배치 후보지로 성주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는데도 도지사는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서 한 장만 냈을 뿐이고 도의회는 침묵하고 있다며 단호한 거부와 배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포스코 국제관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투자 유치와 지역 발전에 공이 큰 유공자 18명과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3명 기독병원장은 병원 확장으로 지난 2010년보다 배나 일자리를 늘렸다며 일자리 창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포항시는 기업 애로 지원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기업 사랑 문화 공연을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진에서 건설 중인 신한울 1, 2호기가 원전 핵심 기자재에 대해 100%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기자재는 원자로 냉각제 펌프와 원전 계측 제어 설비로 2007년부터 정부의 원자력 발전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한수원은 이번 국산화로 5,200억 원에 달하는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고 원천 기술 확보로 수출 경쟁력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운영 중인 오류 캠핑장이 지난 2013년 개장 이후 6만 5천 명이 방문해 12억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오류 캠핑장에는 카라반 28대와 10면의 캠핑장이 조성돼 있고 바다와 어우러진 동해안 캠핑장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도 20억 원을 들여 카라반과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대폭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신청을 오늘 10월 31일까지 받습니다. 학자금 가운데 등록금은 9월 31일까지 받고 생활비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2.5%로 지난 학기보다 0.2%포인트 내렸으며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17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다음 달 25일부터 9월 9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올해 수능부터는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EBS 강의 연계율은 전년과 비슷한 70% 수준이 유지되고 국어와 영어는 공통으로 수학 영역은 가나형 선택으로 치러집니다. 또 올해 수능부터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자에게는 1.7배, 경증 시각장애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1.5배의 시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장마 전선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어젯밤 경북 동해안에 강한 비는커녕 비가 아예 오지 않은 지역도 있었는데요. 비는 이렇게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에만 약하게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비 예보도 없고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경주만 높겠고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맑은 날 흔하지 않게 자외선도 그리 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높게 오르겠는데요. 한낮에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은 모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6도고요. 그 밖의 지방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만 많은 하늘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26도, 독도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에 동해 남부 해상에만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